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예회복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체감지수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증시 상단까지 좀 제 기준치에 고점까지 좀 도달하고 나서 주도주는 금주는 좀 한 주 쉬어가는 모습인 듯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좀 잘 잡고 내포트와 섹터를 좀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또 복귀 시간이 바로 2%인 것 같습니다. 양대 지수 점검하고요. 오늘도 갈 길이 좀 멉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2,500선에 살짝 무너졌습니다. 2,494선에 0.8% 정도 빠지고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낙폭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813포인트입니다. 1.83% 빠진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 측면에서 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아니면 좀 선회해야 되느냐 알아봐야 되겠죠. 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조정의 깊이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지수들이 다들 좀 조정을 받았어요. 특별한 이슈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들이 좀 지배하는 시장이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11월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부분,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큰 매크로 변수는 지금 현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추후에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증시 매크로 변수에 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러면 증시가 기간 행보로 좀 가다가 언젠가는 조정을 받겠지 생각했는데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이제 연말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FOMC. 세 번째는 양옵션 만기일인 것 같습니다. 연말장이야 늘 해마다 있어 왔던 거니까 좀 제거를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연말장보다는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분도 조금 이슈가 됐는데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결국은 두 가지 요소가 좀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FOMC 때 과연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 뉘앙스를 좀 풍겨줄 것이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연준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양옵션 만기일 때 과연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앞둔 관망세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이 반도체였습니다. 미 시장 자체가 반도체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를 좀 보시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연동 관계는 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나스닥 차트 모습과 거의 유사하죠. 전일 1.2%가 빠졌어요. 역시나 미국의 증시 연동성 관계의 섹터가 가장 커플링으로 좀 되는 거는 반도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도 이제 결국은 반도체가 빅테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조정을 받은 후에 조정까지는 상관없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하락할 것이냐 저는 상방 베팅에 조금 더 우위를 두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 전반기까지 반도체 파트는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증시 재반등을 위한 조정의 깊이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증시 재반등을 위한 조정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시 재반등이 안 나올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이제 그게 이제 매크로 변수가 되겠죠. 대외 변수. 연준에서 시장 기대치만큼 우호적인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안 해준다거나 굉장히 매파적으로 돌아선다거나 우리가 하나 예시를 들어본다면 다시 중동 전쟁이
재점화된다거나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선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증시 재반등을 위한 조정 구간, 차익 실현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한몫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FOMC 때 어느 정도까지 증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것이냐. 시장 방향성 제시죠. 현 시점까지 나온 걸 보게 되면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의중이 상당히 좀 그래도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굉장히 강력했던,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시장에 서둘지 마라. 7월, 8월에 특히 CPI가 살짝 올라갔거든요. PCE도 좀 올라갔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비둘기적인 게 중론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FOMC를 뭐 예측을 좀 해보면요. 강력한 매파적 어조만 아니라면, 이것만 아니라면 저는 눌림목 뒤에 반등을 좀 보고 있고 거의 이제 중립 스탠스로 좀 갈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나와줘도 시장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지표에 따라서 조금 등락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이 중립 스탠스가 가장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향후 데이터 지표에 따라 좀 움직이겠다 하면 증시는 미국 증시도 박스권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내년의 전망치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엇갈립니다. 미국 IB 투자도 마찬가지고 국내 전문가들 또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엇갈리는데 뭐 박스권 흐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큰 매크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전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내가 좀 더 가져가야 되느냐 또 가져갈 때 어느 주도 섹터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어느 구간에서 또 어느 지점에서 내가 차익 실현을 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첨예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도주는 좀 가져가는 전력이 좋다. 특히 2차전지 소재 파트도 지금부터는 슬슬 매집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당히 주도주들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레인지 범위를 늘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올해 연말까지 2,500선에서 2,550선, 중심축을 2,530선에 놓고 오버슈팅으로 가면 2,600선이요. 과대 낙폭으로 가면 2,480선에서 2,460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 마감이 2,494포인트에 됐기 때문에 박스권의 전형적인 조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내일 정도, 이길 하루 정도 더 조정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이길 조정을 좀 더 거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의 상승 동력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내지는 관망사가 계속 연출될 것이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테마주들이 급부상하는 한 주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쉬었던 뭐 테마주들, 전일 뭐 게임주들이 좀 갔던 것 같고 오늘은 좀 쉬었고 또 방산도 움직였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요소수, 뭐 제약 바이오, 폐렴 등등의 소외주 내지는 또 정치인맥 테마까지 급부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테마 다 좋아요. 뭐 요소수도 움직였고 정치인맥 테마도 움직였고 폐렴 등도 올랐는데 이 테마들은 연속성의 길이가 어떨 것이냐. 그리고 주도주들이 좀 쉬었는데 주도주들이 과연 다시 한번 다다음 주에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이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도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합산해서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하나씩 좀 볼 건데요. 자, 삼성전자 흐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박스권 돌파까지는 올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등락 과정을 보게 되면 늘 있죠.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올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잘 올라와 줬어요. 이제 상단 돌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한번 73,600원 찍었는데 거의 비슷한 언저리에 왔죠. 왔는데 돌파는 어렵다. 당연하겠죠. 돌파가 돼버리면 지수가 어떻습니까? 2,600선을 넘어서 도달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안 되죠.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국은 고점 상단 맞고 조정을 한번 들어갔어요. 저는 뭐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은 되지 않고요. 중단 정도에서 7만 전자 언저리에서 그죠? 7만 전자 언저리에서 조금 등락 과정을 지속하면서 올해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도주 쪽에 보게 되면 오늘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다 쉬었습니다. 우리 2차 전지도 한 종목 좀 보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반등 트리거를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좀 보는 쪽인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28 전쟁 두들겨 맞고 37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한번 공매도 정지되면서 올라갔고 21선 언저리에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뽑아 올려주면 좋겠는데 뽑아 올려주지는 못한단 말이죠. 전방산업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거를 단기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그 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소는 몇 개 있어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가장 큰 매크로 변수 중에 정치적 대선. 트럼프가 좀 되면 친환경 쪽에 좀 직격탄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 등등도 있습니다. 전방산업은 좀 차지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예전에도 뭐 힐러리 때 뒤엎고 힐러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게 한 거의 8, 9년 전인데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승 동력은 제거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아직은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러면 여기를 좀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겠느냐? 이렇게 괜찮다. 오케이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방 경직성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레인지 범위로 여기는 좀 오버슈팅으로 보더라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이제 결국은 뭐 LG 엔솔이 장기 투자에 좀 걸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거 전혀 부담이 없다. 단지 오늘 반도체 쪽도 좀 종목을 보면 상당히 낙폭들이 좀 깊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면 반도체 IP, 뭐 DSP 등등 AI 관련된 주들, 또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이 좀 같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IP 기업 같은 경우,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칩셋 미디어인데 조정폭이 좀 들어갔어요. 네, 상대적으로 오늘 칩셋 미디어는 덜 빠졌습니다. 그나마 실적이 좀 받침이 되니까 그런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IP, 뭐 팹 DSP, 그 다음에 파운드리, OSAT 이렇게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이 지난 한 주에 다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좀 쉬어갑니다. 뭐 뉴스플로우 대만 언론 소식도 좀 있었고, 근데 쉬어가는 근본적인 요소는 제가 봤을 때 지역적인 뉴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관망세가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도주 쪽에서 관망세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가죠? 지수는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수는 업이 안 돼요. 왜? 반도체를 뽑아 올려버리면 2550선 넘어서 가야 되니까 이게 안 돼. 지수가 못 뽑아 올리니까 현물 수급 유입이 안 됩니다. 그죠? 일단 환율도 우호적이지 않았고 오늘. 그러면 뭐만 등락 과정이 일어난다? 선물만 일어나요. 그러면 개인 수급들은 어디로 간다? 테마로 간다. 이미 테마를 잡을 거면 일요일 날 예측을 해서 월요일 정도에 진입을 했었어야죠.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정도 수익 구간을 누릴 수 있었다. 결국은 요거를 지금 한 문장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국내 증시 상단 돌파 원동력이 부재하다.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제 FMC하고 양옵션 만기일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 수급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 상당히 부재했습니다. 오늘 1,000억 원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뭐 환율이라도 좀 받쳐줬으면 괜찮았겠지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어제 달러 인덱스 뭐 상승에 따른 환율 아니 외국인 수급 자체가 오늘 유입이 안 됐고요. 선물 등락 과정만 혼조였습니다. 오전에는 약간 매수세, 장막판에는 매도세로 들어가는 이유였죠. 그러면 자, 우리가 종목 2차 전지를 좀 넘어가기 전에 주도주들 안에서
반등 요건을 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지표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용지표 안에 좀 함정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 쪽인데 어찌됐건 이 고용지표 자체가 계속 핫해야 됩니다. 핫해야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지금 실업률이 여러분들 3.9입니다. 네, 실업률이. 이 실업률이 어떻게 돼야 되죠? 계속 4% 이하에 머물러 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 더 한다면 아까 FOMC 연준의 뭐 비둘기까지 원하지도 않고요. 비둘기적인 내용 안 납니다. 중립 스탠스. 1, 2, 3, 4가 되겠죠. 1번, 2번, 3번. 요렇게 되면 요번 주 주도주들이 계속 쉴 겁니다. 아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이 다 쉴 거예요. 지금 이제 조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반등 여건을 쓰려고 하면 결국은 FOMC나 소비자 물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13일 날. 그리고 14일 날 반영이 될 텐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먼저 이 고용 지표가 조금 더 핫해야 됩니다. 요즘에 골드만삭스, JP모건이 이런 데서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것도 이제 시차로 기결되는데 이거 부분까지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나온 고용 지표 안에서 실업률이 계속 4% 이하에 머물러 줘야 됩니다. 4%를 넘어가 버리면 금리 인하의 중추적인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지역적인 뉴스로 인해서 시차가 발생될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증시 조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때 이 중립적인 스탠스, 뭐 비둘기적인 것까지 필요 없고 요렇게 3박자가 나와주면 다 이거 금요일 날 확인되는 거잖아요. 3박자가 나와주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주도주 쪽은 다음 주 후반 쪽에 뭐 수목금이 되겠죠. 수목금. 그리고 다다다음 주 다시 한번 상단까지는 도전할 수 있어요. 상단 돌파는 안 되고. 그런데 연준에서 이제 나왔는데 경기 침체 부각 발언을 한다 이거예요. 경기가 너무 침체다.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중추적으로 금리 인하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빨라질 수 있는데 앞서서 중간에 이제 지역적인 부분, 요 부분이 증시 조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누가 잘 보느냐, 요 싸움이에요. 그러면 시장 난이도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국은 지역적인 부분,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지만 생산자 물가도 떨어지고 기업의 이익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조정을 갈 수가 있어요. 보고서들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치를 상저하고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상고하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틀린데 저는 상고하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내년 전반기에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여튼 이제 반도체도 조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좀 볼 텐데 2차 전지도 보시게 되면 조정 구간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가격 조정이 아니고 오늘 포스코 퓨처형 모습입니다. 오늘 7%가 빠졌거든요. 어제 에코프로 BM의 낙수 효과를 좀 봤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다행히도 가격 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 형태죠. 여기를 보고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서 더 악재적인 이야기만 안 나오면 이거는 이제 슬슬 매직 기회가 되죠. 단지 매직 기회를 할 때 단기간으로 하면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 이 매직 기회의 기간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면 4분기 실적 때까지 봐야 돼요. 양극재 쪽은. 4분기 실적까지 안 들어오면 이렇게 기간 행보로 갔던 부분이 요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투자할 거니까 우리는. 그죠?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다고요. 4분기 실적이 좋으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어때요? 좀 이렇게 갈 확률이 좀 높죠. 그죠? 그러면 매직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 4분기 때까지는 계속 해가야 되겠죠. 조금 더 길게 보면 1분기 때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주도주 쪽에서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 부품 쪽 말고 자율주행 쪽을 하라는 쪽인데 어떻게 보느냐? 요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준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스윙 관점으로 좀 가시고요. 반도체는 저는 24년 전반기까지는 좀 좋게 봅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저 김민주는 2차 전지 장비를 해가지만 투자 관점으로 네. 딱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면 필승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예요. 이게 다 주도주잖아요. 자동차인데 이제 자율주행, 자부가 이제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매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자동차 자율주행 쪽에서 투자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국내로 봤을 때 물론 테슬라 FSD가 V12가 결국은 나올 것 같은데 내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반대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자율주행 완벽한 개화는 2025년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좀 하셔라. 자, 그러면 지금 주도주 쪽은 이번 주 어떻습니까? 관망세 있을 때 차익 실현 내지는 조정 나온다. 그럴 때 비중을 늘려가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개인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처럼 반도체를 좀 스윙 관점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전반기까지, 2차 전지는 슬슬 매직 기간 정하면서 비중 늘려가는 자리로, 자동차도 자율주행 쪽이 괜찮으니까 이쪽은 내년에 2024년 세스 204의 주제예요. 부주제. 네, 주제는 AI와 지속 가능성이 주제고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 쪽은 매매해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입니다. 오늘 테마가 움직였어요. 이제 시장이 주도주가 쉬니까 테마로 수급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정친 맥주는 배제하고, 오늘도 우선주들 상한가 가는 게 있었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런 테마들 지금 보시게 보면 9%대 상승 끝났어요. 이거 요소수죠. 이제 요소수인데, 저는 뭐 KG 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등 있는데 저는 짧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테마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네. 기술적인 구간으로 접근이 테마가 안 됩니다. 테마의 가장 그 접근 포인트가 큰 거는 뉴스예요, 뉴스. 네. 오늘 폐렴도 그랬고요. 뭐 폐렴 소아 환자들이 상당히 뭐 증가하고 있다. 오늘 그래서 뭐 제약주들 좀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뇌전증 관련, 뭐 대마 치매 관련 이런 종목들 우리바이오라든지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연속성의 길이는 없다. 그러면 테마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기술적 의, 본인의 명확한 기준치를 잡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 주 정도까지는 뭐 단기 매매 테마 즐기시는 거 찬성입니다만은, 결국은 주도주 공략하실 분들은 테마 보지 마시고 주도주 때 비중 확대의 기회로 좀 삼아라. 단지 단기간에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인의 해안입니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주도주는 쉬어가는 한 주가 되는 거고, 테마는 득세의 한 주가 되겠죠. 뒤로 갈수록 테마도 사그라질 것이고, 뭐 좀 길게 보면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 수급이 이동됩니다. 외인 수급이 어디로 이동되는지 보세요. 외인 수급. 그죠? 외인 수급. 지금 개인 수급은 어디로 갔어요, 오늘? 테마로 갔단 말이에요. 테마, 단타로 가고 있어요. 네. 그죠? 외인 수급이 어디로 가? 주도주로 가고 있어요. 개인 수급은 테마로 가고, 외인은 주도주 재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러면 주도주 할 때 기간은 언제까지 보냐? 내년 전반기까지 주목해보자. 자, 숲은 잘 봐야 됩니다.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 테마는 짧게 보시고, 주도주는 역시나 반도체, 저는 2차 전지 장비, 자율주행, 제약바이오를 보시라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교육상 문제로 오늘 명인의 복귀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프로 시간에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여러분께 마지막 멘트는 뭘로 해드려야 될까? 이 멘트가 지금 시장에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포에 매수하고, 올해 시장에 가장 맞는 단어 같아요. 공포에 매수하고 환호에 매도하는.
그런 명인의 복귀 시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프로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